자, 220쪽의 공소장 일본주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서 220쪽의 공소장 일본주의. 자, 제목을 보시면 공소장 일본주의, 공소장 하나만 주십시오. 공소장 하나만 주십시오. 이게 일본주의예요. 자, 이게 뭐냐면, 자, 그 공소장에 예를 들어 살인 사건 해놓고서는 시체 사진도 붙여놓고 이 새끼 평상시 전력을 봤더니 나쁜 새끼고 뭐 평판이 안 좋고 이런 얘기를 공소장에 잔뜩 붙여놨다고 해봐. 피의자 신문 줘서 증거자료 막 시체 사진 갖다 붙여줬다고 생각해봐. 판사는 공소장 처음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선입견이 들죠. 그렇게 하면 공정한 재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공소장 일본주의는 뭐를 배제하는 거냐면 선입견을 배제하는 게 공소장 일본주의예요. 다른 말로 뭐를 배제하는 거냐면 예단을 배제하는 제도예요. 안 써도 돼요. 취지에 바로 나와요. 선입견과 예단을 배제하는 중요한 제도예요. 제 여자친구는 맨날 말할 때 말하는 패턴이 있어요. 아, 그 애 진짜 별로잖아. 먼저 답을 줘요. 이 음식점 오늘 진짜 기분이 나빴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줘요. 참 어려워. 참 하여튼 여자와의 대화는요. 그럼 이제 뭔가 이제 답정너에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 그럼 옆에서 아 그래, 맞아, 그래 그랬어 이거지. 꼭 물어봐요. 어때? 물어봐요. 그럼 지가 미리 답을 준 대로 대답하지 않으면 되게 또 싫어해. 그죠? 예단을 주면 안 되는 거 묻지 말아야죠. 그죠? 가끔은 저번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는 거 좋아하거든요. 정해져 있어요. 쇼핑몰 사고 반품하고 쇼핑하고 내가 볼 땐 진상손님 같은데 자기는 뭐 우수 고객이라고 하는데 맨날 쇼핑몰에서 사는데 그러다가 저번에는 이거 인터넷에서 싸게 샀대. 어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싸게 보여. 그랬어요. 네가 분명히 시킨 거잖아. 선입견 줬잖아. 이거 싸게 샀대. 그래서 어때? 그래서 싸게 보여. 잘못했나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어? 이거 정말 싸게 샀대. 다시 한번 보래. 정말 싸게 샀는데 어떠니? 정말 싸게 보여. 네가 준 예단대로 대답해 줬잖아. 그죠? 자,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중요한 공소장 일본주의가 예단 배제하겠다는 원칙인데 어디에 규정되어 있냐면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형사소송 규칙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게 또 하나의 쟁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제도면 형사소송법에 있어야 되는데 형사소송 규칙에 있다는 게 하나의 쟁점이고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2항에 공소장에는 1항에 규정한 서류 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길 수 있는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하지 마시고 그 내용을 인용하지 마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른쪽에 221쪽의 양가로 1번의 의의,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한다 원칙이다. 법원에 쓸데없는 예단을 주지 마십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이론적 근거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 뭐 이런 거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 이건 주관식 답안지 쓸 때 쓰는 거고요. 경찰 간부 주관식 쓸 때 쓰고요. 객관식은 쳐다도 안 봐도 돼요. 자, 양가로 3번의 내용 보시면 1번 첨부의 금지.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의 첨부는 금지가 됩니다. 하지만 세 번째 줄 법원에 예단 줄 염려가 없는 서류는 공소장에 첨부해도 무방하다. 변호인 선임서 첨부해야 될 거고요. 구속영장, 체포영장 당연히 첨부해야 되는 것이고 2번 인용금지. 쓸데없는 거 인용하지 마라. 다만 두 번째 줄 문서를 수단 협박할 때는 이때는 인용하겠죠. 협박 편지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협박했습니다. 자, 협박 편지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공갈을 했습니다. 이건 당연히 인용할 필요성이 있죠. 요거는 당연히 공수사실 특정을 위해서 인용이 가능하다. 동그라미 3번 여사기재. 쓸데없는 거 기재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싸가지가 없네, 인간성이 나쁘네, 뭐 이런 거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넘기시고. 자, 근데 우리 보시면 2번 판례 보시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판단 기준. 자, 두 번째 줄에 두꺼운 것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 생길 수 있는 것을 기재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우리 판례 보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예단은 자, 제일 큰 예단은 전과자 아닌가요? 전과 있는 사람이 예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우리 여학생 소개팅 갔는데 남자가 엄청 잘생긴 남자 배우 누구 마음에 드는 배우 있어요? 뭐 잘생긴 배우처럼 생긴 애가 왔어요. 근데 소개팅인데 근데 자기 단점이 하나 있대. 그랬더니 뭐야 그랬더니 이렇게 여기 좀 보래. 그래서 전자발찌 하나 보여줘요. 뭐 어때요? 잘생겼어. 이상형이야. 근데 전자발찌만 차고 있을 뿐이야. 어때요? 도망가죠. 우리 여학생 어때요?
잘생겼는데 아우 내 타입 완전 내 타입인데 자기 단점이 있대. 반바지를 좀 못 입는데. 그래서 왜 또 반바지 못 입냐 했더니 아우 그리고 가끔씩 충전을 하고 힘든데 잠깐만 충전하고 올게 이러고 있어요. 어때? 잘생겼는데 싫어요. 잘. 이 우리 생각할 때 정가자는 심각한 예단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판사는 정가 기재에 되게 아주 예단에 예단 준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정가 기재하는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가 아니라고 봐요. 일괄적으로. 뭐냐면 우리 판례 보시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보시면 어디 갔냐? 7번 보시면 7번 두 번째 줄 공소시효 완성된 범죄 사실을 기재하는 거. 이것도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 아니래요. 8번도 두 번째 줄 잘 나와요. 첫 줄에 소년부 성취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해도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 아니래요. 9번 뭐 7, 8, 9 다 별표 치고 다 잘 나와요. 9번 특히 누범이나 상습범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정가를 기재해도 아까 배웠죠. 판사들은 정가 기재하는 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예요. 제 생각과 좀 많이 다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험 잘 나온 거 5번 판례 별표 치세요. 5번이 어려워요. 살인사건 같은 거는요. 동기범죄라고 들어보셨나요? 살인은요. 동기를 써줘야 돼요. 왜냐하면 살인은 수사에서도 동기를 밝히는 게 중요해요. 강도요? 강도는 동기 필요 없어요. 강도의 동기는 뻔해요. 뭐예요? 돈이에요. 강간은 뭐예요? 그냥 성욕이죠. 이건 무슨 굳이 동기를 밝혀 너 진짜 성욕이 있니 없니? 돈이 있니 없니? 밝힐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강간이나 강도 같은 거는 별 의미 없어요. 동기를 밝히는 게 큰 의미가 없는데 자 판사들이 생각할 때 살인은 동기를 밝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웬만해서는 죽일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강도하고 강간은 다르지. 강도 강간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살인사건은 뭐가 중요하냐면 동기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수사에도 어디에 총력을 맺어야 되냐면 동기를 입증하는 데가 되게 총력을 맺어야 돼. 총력을 달려야 되는 건데 그러면 보시면 거기 보시면 5번 별표 치시고 살인이나 방화 같은 범죄는 동기를 당연히 공소장에 기재를 해줘요. 이런 뭐 보복 목적으로 살해했다. 아니면 뭐 할 목적으로 살해했다. 뭔가 이런 원한을 샀기 때문에 살해했다는 것을 공소장에 당연히 기재를 해줍니다. 자,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줄 직접적인 동기 또는 밀접 불가분 관계의 동기를 공소장에 기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너무 당연하다. 근데 문제가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동기의 기재는 공소장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뒷부분을 좀 밑줄 쳐주세요.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자 동기의 기재는 공소장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 속이기 딱 쉬운 게 이거예요. 뭐라고 속이냐 한번 보세요. 살인, 방화 등의 경우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 또는 밀접 불가분 관계 있는 동기를 공소장에 기재하는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자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동기의 기재는 공소장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OXX 공소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해되죠? 자 그럼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다 위반이 아니다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됐고요. 양가로 4번 자 공소 제기 시에는 적용됩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 제기 시 적용되고 뭐 공판 절차 갱신하거나 상소심 이럴 때는 적용 안 돼요. 1심 때 한 번만 예단을 배제하는 것이 2심 3심은 상관없어요. 증거서류 다 갖다 줘. 1심 때만 증거서류 안 주는 거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증거서류 다 갖다 줘요. 예단을 배제해야 될 이유가 없어. 첫 게임 첫 판에서만 예단을 배제하는 것 뿐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정식의 공판 절차 보시면 자 별표를 치시고요. 우리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 빨리 진행하는 게 약식 절차가 있어요. 이거는 벌금으로 끝내는 절차고 약식 명령으로 끝내는 거고 그 다음에 더 경미한 사건 경찰서장이 직결심판 청구하는 거 있어요. 이거는 20만 원짜리예요. 최고 나와봐요 벌금이. 그러면 이거에 이런 약식이나 직결심판도 아주 뭐 법관의 예단을 배제해서 아주 공정한 재판에서 아주 뜸들여서 오래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약식 공소장하고 증거서류 같이 첨부하고요. 직결심판도 직결심판 청구서하고 증거서류 그대로 같이 첨부해요. 왜? 얘들은 약식 절차나 직결심판은 뭐가 중요한 거냐면 아주 법관의 예단을 배제하고 공정한 재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재판하라는 거야. 그런 거 따질 정도로 복잡한 절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증거서류나 증거서류 같은 거 첨부해도 뭐가 아니냐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위배가 아니냐면 약식이나 직결심판에 뭐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된다, 적용되지 아니한다?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쟁점이에요. 자, 두 번째 쟁점은 뭐냐면 약식 절차가 진행된 거, 약식 명령된 것을 정식 재판 청구하면 어떻게 벌어지냐면 정식 재판하면 1심, 2심, 3심 이렇게 진행되고 직결심판도 마찬가지로 정식 재판 청구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되냐면 1심, 2심, 3심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죠? 그럼 일단 우리 조금 전에 배운 것처럼 이 2심하고 3심은 요거는 공소장 일본주의 적용되지 않으니까 증거서류 다 첨부하는 거 당연해요. 뭐 증거서류 첨부하는 거 당연해요. 이해되죠? 그럼 문제는 요 약식에 대한 정시재판 청구한 1심 요때 증거서류 첨부하니 직결심판에서 그 1심일 때 증거서류 첨부하니 이 쟁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약식 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이나 직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에 대해서 이때도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됩니까? 이게 쟁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약식 직결은 증거서류 같이 첨부해요.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그럼 약식 재판에서 정식재판 1심이나 직결심판에서 정식재판 1심이나 적용되냐 이거예요. 학설의 대립은 있겠죠. 근데 우리는 학설 대립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시험 문제 보면 가로 안에 뭐라고 있어? 다툼이 있으면 뭐에 의함? 판례에 의함. 너무 얍삽하죠. 그죠? 고부하고 얍삽하죠. 판례는 공소장 일본주의 적용되지 않는데요. 그럼 끝났어요. 그럼 뭐라고 기억하면 되냐? 약식도 적용되지 않고 직결도 적용되지 않는다. 정시재판 청구한 경우도 적용되지 않고 정시재판 청구한 경우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거기 있죠? 2번 아까 별표 치고 약식명령과 직결심판은 자 공소제기와 동시에 수사기록과 증거물이 제출되기 때문에 공소장 일본주의 예외에 해당한다. 그게 첫 번째 판례, 두 번째 판례고요. 자 동그라미 3번에 자 약 정식재판 청구 사건 있죠. 말은 또 학설은 또 되게 길어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사건 뭐 통살은 적용된다는 것이 통살의 입장이다. 뭐 우리는 통살은 저리 가라 이 새끼야. 우린 뭐 갖고 보겠다는 게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그러나 판례는 정식재판 청구 제기되었더라도 법원이 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 볼 수 없다고 하여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자, 니은 직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도 공소장 일본주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1번에 별표 치시고 2번에 별표 치시고 읽어보시면 똑같은 거예요. 결론은 뭐냐? 약식하고 직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약식하고 직결에 정식재판 청구한 경우도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된다 적용되지 아니한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다음 페이지 양가로 5번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자 공소장에 증거서류 같은 거 막 첨부해서 증거물 막 첨부해서 제출해요. 그럼 법원이 법관의 예단을 해쳤어요. 예단을 침해했어요. 법원은 잘못된 공소제기라고 해서 무슨 판결하냐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합니다.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자,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한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뭐를 선고한다? 밑줄 치시고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겠다. 됐죠? 자, 관련 판례 1번 별표 치시고 요게 이제 출제가 될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열어봅시다. 음식점에서 찌개를 먹어요. 국을 하나 먹어요. 뭐 설렁탕을 먹든지 아니면 뭐 감자탕을 먹든지 이렇게 하나 먹어요. 이게 뚝배기를 하나 먹고 있습니다. 근데 딱 먹으려고 했는데 봤더니 머리카락이 있어. 주방장 머리카락이 하나 있어. 여러분 어떻게 할래? 주방장 머리카락 있으면 1번 머리카락 끄집어내고 아무 얘기 없이 먹는다. 1번. 자 2번. 자 주방장 부른다. 그 주방장 불러서 다시 갖고 오라고 한다. 2번. 3번. 자, 머리카락 끄집어내고 다 먹는다. 다 먹고 나서 나갈 때 주인 아저씨한테 머리카락 전달해주고 그냥 나간다. 3번. 먹고 뚝배기 다 먹고 사장님 이거 뭐예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1번 판례 별표 치시고 자. 지금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에요. 그러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딱 자기는 이길 것 같아서 일단은 진항됐어. 그래서 여기서 법관의 심증 형성 이미 법관이 유죄인지 무죄인지가 결정이 돼서 왠지 이게 이제
증거 조사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법관의 심증 형성이 이루어지거든. 유무죄, 유죄, 무죄 판단이 온 거야. 그러니까 왠지 피고인 입장에서는 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음식적 나오면서 자기 재판 내에서 무죄 나오면 생큐인데 질 것 같으니까 법정 나오면서 판사님! 근데 있잖아요. 여기 와서 이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입니다. 여기서 주장하는 거야. 여기서 주장하는 거야. 자, 여기서 주장했으면 공소기각 판결을 해주겠는데 증거조사까지 다 끝나서 이제 판사가 판결 선고하려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주장하는 거야. 이거 받아주겠는 거야. 이제 뭔 말인지 알겠지? 미리 준비하지 않고 음식점에서 뚝배기 있는 거 다 먹어. 갈갈갈갈 다 먹고 우와 맛있어. 그러면서 나가면서 사장님 근데 있잖아요. 여기 머리카락이 여기 있었네요. 이러는 거야. 먹기 전에 얘기하지. 그지? 이거 받아주겠냐는 거야. 받아주겠다 안 받아주겠다? 안 받아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증거조사가 완료가 되면 이때는 이거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하자가 치유됐기 때문에 법원은 무슨 판결하겠다? 실체 판결하겠다. 그냥 유죄 무죄에 대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보시면 자 네 번째 줄 증거조사 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 형성 동그라미. 법관의 심증 형성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더 이상은 따질 수가 없다.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밑에 두 번째 줄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 절차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없다? 없다. 결국은 무슨 판결하겠다? 네 글자 실체 판결하겠다는 거야. 만약에 공소장 일본주의를 받아주면 무슨 판결하는데? 공소 기각 판결. 얘는 왜 실체 판결이야? 법관이 심증 형성되었기 때문에 무슨 판결하겠다? 실체 판결하겠다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 밑에 판례들 그 밑에 봅시다. 2번 공소제기 효과. 소송이 진행됩니다. 소송이 계속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줄의 불고불리 원칙은 뭐냐면 검사가 공소 제기한 것만 판단한다. 가볍게 보시면 이거예요. 검사가 사기 혐의로 공소 제기했어요. 근데 판사가 딱 째려보더니 야, 너 나 알지?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판사님 반갑습니다. 그러는 거야. 또 어디서 봤냐? 그랬더니 자기 집에 절도범이었어. 그래서 검사가 사기로 공소 제기했는데 너 개새끼 말이야. 사기뿐만 아니라 우리 집 도둑질이지 했지. 미안합니다. 판사님 그런 거야. 그래서 절도죄로 유죄 선고해.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불고불리는 검사가 공소 제기한 것만 심리하겠다. 이게 불고불리 원칙입니다. 자, 2번 공소시효 정지. 이건 나중에 배울게요.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재판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정지되는 거고 공범에게도 공소시효 정지효가 미치는데요. 나중에 가르칠게요. 아직은 몰라도 되고. 3번 심판 범위가 한정. 공소 제기된 것은 한정되죠. 그리고 양가로 1번 인적 주관적 효력에서 갑과 을이 공범인데 갑에 대해서 공소 제기됐어요. 그 공소 제기 효력이 을한테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안 미쳐요. 그 새끼 만약에 갑이 잡혔으면 갑에 대한 공소 제기하고요. 나중에 을이 잡히면 을에 대한 공소 제기 따로 합니다. 따로 합니다. 자, 양가로 2번. 이제 공소사실 동일성 이제 슬슬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할게요. 아직 참고 있습니다. 공소사실 동일성 아직 안 했습니다. 기다리시고. 기타. 공소 제기로 피의자는 피고인의 지위로 취득하게 되고 피의 사건도 뭐라고 부르냐면 피고 사건으로 부른다. 자, 강제처분도 공소 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이 했는데 공소 제기하면 수소법원의 권한으로 바뀐다. 구속기간도 수사기관 구속에서 수소법원, 법원 구속에서 바뀐다. 뭐 이런 거고요. 5번 일제 일부의 기소 문제에 되어 있는데 뭐 가볍게 봅시다.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가볍게 봅시다.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잘 나오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 수사해 보니까 이 새끼 강도상해예요. 강도도 인정되고 상해도 인정돼요. 자, 그럼 검사는 자 강도상해로 기소하는 거 되고요. 기소편의주의니까 그냥 불기소 이것도 가능해요. 기소편의주의니까 강도상해로 기소하는 것도 되고 불기소하는 것도 인정돼요. 기소편의주의니까 공소제기 여부는 누구의 재량이에요? 검사의 재량이죠. 그럼 이거 되냐는 거야. 자, 그러면 강도상해 중에 요것만 쪼개서 강도만 기소하는 거 또는 상해만 기소하는 거 쪼개가지고 일부만 기소하는 거 되냐는 거야. 뭔지 알겠죠? 강도상해 전부 기소하는 거 돼요? 그 다음에 아예 불기소하는 것도 돼요? 강도상해 중에 강도만 기소하는 거 되냐는 거 또는 상해만 기소하는 거 일제라는 범죄 중에 일부만 기소하는 거 된다. 된다. 내 맘이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안 돼요? 일제니까 안 돼요? 자, 된다. 왜 돼요? 기소편의주니까. 여기는 안 돼요. 자, 양쪽의 의견을 들었죠? 저기는 기소편의주니까 된다 그랬고 얘는 일제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이제 지금 뭔 어떤 쟁점인지 알지? 강도상해 중에 강도만 검사가 기소하는 거 된다. 자, 너 의견이 이제 다 이제 없어졌어 지금. 안 된다. 왜 안 된다고 손 안 들어? 자, 된다 안 된다의 쟁점에서 됩니다. 강도만 기소하는 거 돼요. 왜냐하면 이만큼 전부를 기소하는 것도 되고 요만큼 기소하는 것도 검사의 재량이에요. 아예 안 하는 것도 되니까 일부만 잘라서 기소하는 것도 돼요. 요게 요거예요. 가볍게 보세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일제 일부에서 의 단순일체나 상상적 경합에서 증거가 충분하고 소송 조건 갖춘 경우 일부만을 특정해서 공소 제기할 수 있냐? 학설 판례 대립이 있는데 네 번째 줄 다 필요 없죠. 판례는 기소 편의주의상 전부를 기소하는 것도 되고 일제 일부에 대한 기소도 가능하다. 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좀 잘 나왔는데 지금 잘 안 나와요. 이게 언제 시절이냐면 강간이 친고죄 시절이에요. 친고죄. 지금은 강간이 비친고죄죠. 그러니까 별 의미 없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강간이 친고죄인데 그 여자 입장에서는 강간당했다는 사실을 고소하기 좀 찝찝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리고 그래서 여자가 그만할래요. 자기는 고소 안 해버렸어. 강간으로. 그럴 수도 있지. 그냥 강간은 당했는데 그냥 참고 말랍니다. 뭐 이런 거야 지금. 지금 고소가 없어. 또는 고소기간 6개월이 고소기간이 경과됐어. 6개월 경과된. 이게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 자, 그럼 강간으로는 처벌하고 싶어도 못하지. 그러니까 검사가 짜증나는데 이 개새끼 가만두면 안 되는데. 그래서 강간으로 못하니까 거기 일부에 여기 쪼개가지고 폭행 또는 협박. 요건 반의사 불벌이거든. 고소 없어도 되거든. 요것만 떼내가지고 요것만 공소 제기하는 거 이거 받아주겠냐는 거야. 고소기간이 경과하고 고소가 없어요. 강간으로 도저히 기소를 못 해봐야 공소기각 판결이야. 그러니까 검사가 그래 일제 일부니까 요것만 기소해도 되느냐. 판례는 이거는 받아주겠다 안 받아주겠다? 안 받아주겠다. 왜? 친고죄의 취지를 이거는 검사가 맘대로 보했다 무시했다. 받아주겠다 안 받아주겠다? 안 받아주겠다. 그래서 법원은 공소 기각 판결하겠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요. 별로 안 중요해. 옛날에는 좀 중요했거든요. 언제 중요했냐면 강간이 친고죄 시절일 때는 이럴 일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덜 중요해졌습니다. 거의 안 나옵니다. 이제 거기 있죠.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러나 친고죄 등의 경우에 고소기간이 경과하거나 고소가 취소돼서 소송조건, 소추조건을 구비할 수 없을 경우 범죄의 일부만 떼내가지고 비친고죄로 공소제기하는 거 받아주느냐. 판례는 친고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하겠다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자 226쪽에 자 공소제기 1번 검사의 재량권이 있습니다. 자, 그 보시면 2번 공소제기 검사의 재량권 아까 배운 거예요. 뭐 기소 그 2번 보시면 부자기범도 되고 자기범도 되는 경우 검사는 자기범으로 기소해도 되고요. 부자기범으로 기소해도 돼요. 검사 마음이에요. 3번도 있죠. 하나의 부자기범인 직무유기죄와 자기범인 범인도피죄 둘 다 구성하는 경우 검사 마음이에요. 자기범으로 기소해도 되고요. 부자기범으로 기소해도 되고요. 심지어 불기소해도 돼. 왜? 뭐니까? 기소 편의주의. 김학이 봐봐. 김학이 안 보인 누군지 모른대잖아. 전 법무부 차관, 또 막 적기 시작합니다. 전 차관이 안 보인대잖아, 검사애들이. 혐의 없음 하잖아. 혐의 없음에도 된다는 거. 왜? 뭐기 때문에 기소 편의주의. 그게 그 얘기야. 자, 3번이 별표치고 옛날엔 되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조금 빠졌습니다. 자, 거기 있죠. 2012년 11월 18일 개정형법 시행 전에 범한 친고죄. 옛날에 친고죄였다고 강간이.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 고소기간이 경과된 경우 그 밑에 줄에 폭행죄나 협박죄로 따로 떼내서 공소제기할 수 있냐 이 쟁점이야. 친고죄로 못하니까 자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따라서 마지막 점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기 때문에 법원은 327조 2호에 의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